그날 아침 공장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진 쇳덩이 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햇볕 한 줄기도 들지 않는 기계장 안쪽 두툼한 장갑을 낀 채 허리를 굽힌 청년 하나가 그 쇳덩이를 주워들고 조용히 일어섰지요. 얼굴에 묻은 기름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 그 모든 것이 이곳이 어떤 곳인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태호, 하청업체 소속의 용접기사였습니다. 태호는 말수가 적은 청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도시락을 먹었고 퇴근길엔 늘 같은 시간, 같은 방향으로 자취방을 향해 걸었습니다. 자취방이라고 해봐야 공장 뒤편 허름한 컨테이너였습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손이 얼어붙는 그곳에서 태호는 말없이 잠을 자고 새벽이면 다시 작업장으로 향했지요. 그를 아는 이는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를 기억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일을 참 열심히 하는 친구라는 것. 아무도 보지 않아도 묵묵히 기계를 닫고 고장난 부분을 다시 붙들어 매던 모습은 오래된 공장 안에서도 보기 드문 성실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장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정윤식 부장. 대기업 본사에서 파견 나와 생산 라인을 관리하던 그는 부장이라는 직함보다 감시자에 가까운 존재였지요. 직원들 사이에선 악덕부장이라 불렸습니다. 출근 시간 5분만 늦어도 호통을 치고 작업 속도가 조금만 느려져도 쌍욕을 섞어 윽박 지르는 그의 목소리는 매일 공장 천장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유독 싫어하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윤태호였습니다. 너 뭐가 그리 잘났다고 혼자 폼 잡고 있어? 정 부장은 태호가 무표정하게 기계를 손질하는 모습을 보면 괜히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몇 번이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태호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며 일을 시켰고 작업이 끝난 뒤에도 트집을 잡아보고서를 다시 쓰게 했습니다. 태호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반항 한마디 하지 않고 욕 한마디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정 부장을 더욱 자극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호는 고장난 용접 설비를 점검하느라 점심시간을 놓쳤고 부장은 그를 회의실로 불러앉혔습니다. 그리고는 A4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똑똑하면 이 보고서 너 혼자 해봐. 이틀 안에 결과 안 나오면 계약 해지야. 그 말에 주변 직원들은 숨을 죽였고 태호는 말없이 서류를 들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누군가는 분을 삼키며 주먹을 쥐었고 누군가는 무관심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정 부장이 태호를 벼랑 끝으로 밀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누구도 태호가 그렇게 오래된 기계처럼 조용히 버텨내고 있으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야근을 자청했고 서류 더미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타자기를 두드리고 작업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에 마음이 짠하다 했고 누군가는 괜히 열심히 해봐야 뭐하냐며 외면했지요. 태호는 자판 하나를 눌러가며 메모리 부족한 구식 컴퓨터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불 꺼진 사무실 한켠 벌레가 지나가는 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정적 속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커피 믹스를 물에 타 마시며 졸음을 쫓고 동료들이 다 퇴근한 뒤에도 한참을 홀로 남아 문서를 정리했지요. 그렇게 만들어낸 보고서는 마침내 이틀 뒤 아침 정 부장의 책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했다고? 정 부장은 서류를 흘겨보며 콧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본사에서 파견 나온 품질관리 팀장이 우연히 그 보고서를 들여다보고는 감탄했지요. 이 내용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하청 직원이 이런 정리를 했다고요?
그 말에 정 부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지시한 겁니다. 교육을 잘 시켰죠. 그 말을 들은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신이 쓴 보고서를 누군가가 가져가도 이름조차 남지 않아도 그는 익숙하다는 듯 조용히 다시 용접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계 옆에 섰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계를 바라보았지요. 그날 밤 태호는 자취방에 돌아와 커튼도 닫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깜빡였고 라면 하나 끓일 체력조차 없었지요. 그는 벗어놓은 작업화를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하지만 다시 이불을 들추고 누워 눈을 감았을 때 떠오른 건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태호야, 세상은 내 편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도 넌 너 편이 되어줘야 한단다. 그 말은 오랫동안 태호를 일으켜 세워온 주문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났고 똑같은 작업복을 입은 채 또다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윤식 부장은 그런 태호를 보며 내심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참고 견디는 사람은 언젠가 폭발하는 법이니까요. 그 불안은 그의 말투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고 하루하루 태호에게 향하는 시선은 점점 더 집요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태호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위기감. 본사에서도 태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가 회장의 귀에 들어갔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정 부장은 그 사실을 모른 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한 청년의 가능성을 꺾으려 들었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서류를 던지고 면박을 주고 회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태호는 그 모든 것을 견디며 가슴속 깊은 곳에 무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복수심도 아닌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또 하루가 흘렀습니다. 공장은 늘 똑같은 소음과 열기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태호는 조금씩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는 건 대단한 성공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정직하게 일한 만큼 사람 대접을 받고 싶다는 것. 그 소박한 꿈이 그날 정 부장의 눈에 비친 태호의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오래된 공장의 낡은 철문처럼 무겁고 깊었고 누구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이야기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 부장은 문득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놈 언젠가는. 하지만 그 예감이 그저 불길한 상상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서막이 되리란 걸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정윤식 부장이 점점 더 날이 선 시선을 보내던 그 무렵 회사에 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본사에서 회장 부부가 직접 공장을 방문한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언제 올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서마다 청소와 보고서, 정리, 실적 관리에 분주했습니다. 사소한 이슈도 숨기고 덮는 분위기 속에서 정 부장은 유난히 날카로운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고 태호를 더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태호는 여느 때처럼 기계 옆에 쪼그려 앉아 용접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새 작업복도 뜯어진 채 꿰맨 자국이 선명했지요. 그 모습을 본 김 반장은 한숨을 내쉬며 다가왔습니다. 야, 너 진짜 사람 좋은 것도 정도껏 해라. 그러다 큰일 나. 태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무게가 그의 어깨에 늘 얹혀 있는 듯 했지요. 며칠 후 예고도 없이 공장에 고급 승용차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정 부장은 허겁지겁 와이셔츠를 갈아입고 정문 앞에 서서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차량의 문이 열리자 머리가 희끗한 중년 남성과 고운 한복 차림의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장과 회장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들의 방문은 말 그대로 행사였고 임직원들은 긴장 속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노련한 눈빛으로 공장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장비는 아직 이쪽에서 쓰고 있군.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정 부장은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현황을 설명했고 직원들은 뒤에서 숨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장 사모님의 눈이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작업 중이던 태호를 향했습니다. 저 청년 참 조용하네. 그녀의 한마디에 정 부장은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예. 하청 소속입니다. 성실하긴 한데 좀 말을 잘 안 듣는 친구입니다. 회장은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모님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태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고 태호는 그런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시선을 돌렸지요. 언제나처럼 그는 묵묵히 고장난 부품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모님은 이례적으로 공장에 종종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 관련 문제라며 간단한 점검을 핑계 삼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녀가 자주 머무는 자리는 늘 태호가 있는 곳이었지요. 사모님은 조심스럽게 태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혹시 고향이 어디신가요? 태호는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강릉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랑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 대답에 사모님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는 듯 했지만 곧 미소로 감췄습니다. 그래, 강릉이라. 정 부장은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저 녀석이 대체 뭘 했다고 저렇게 관심을 받는 거야? 그는 태호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고 인사팀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청업체 인사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정보는 의외의 단서 하나였습니다. 태호의 어머니 이름, 최인숙. 어딘가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정윤식 부장은 인사 기록을 손에 쥔 채 회장의 비서실장에게 은근히 떠보듯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공장 직원들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실장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정 부장의 눈빛은 이미 불길한 불씨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호의 출생 기록까지 조사했고 놀랍게도 부칠라는 공란이었으며 어머니 최인숙은 20여 년 전 회장 자택에서 일하던 가정부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제야 정 부장은 모든 조각이 맞아들어감을 느꼈습니다. 회장 사모님은 그 청년을 단순히 눈여겨본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었고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불안감에 사로잡힌 정 부장은 회장에게 직접 보고를 결심했지요. 회장님, 이 청년 뭔가 이상합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묵묵히 차를 들이킨 후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만하시오. 그 한마디에 정 부장은 더 이상 캐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남은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청업체 담당자를 불러 태호의 인사평가를 깎으라고 지시했고 공장 관리자에게는 은근한 압박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점점 작업에서 배제되었고 잡무만 맡게 되었지요. 용접은 다른 사람이 할 테니 넌 창고 정리나 해. 태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하루 종일 먼지 쌓인 창고에서 폐부품을 옮겼습니다.
동료들은 그런 태호를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정 부장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입을 다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회장 사모님이 직접 태호를 불렀습니다. 잠시 시간 좀.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작은 응접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모님은 손을 조심스레 잡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많이 힘드셨나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혼자서 저 키우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몇 년 전엔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에 사모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덜덜 떨며 작은 지갑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분 당신한테 낯익지 않나요?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최인숙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회장 사모님이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 맞습니다. 어릴 때 봤던 사진이랑 같아요. 사모님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당신 어머니는 네 사람 중에 가장 아꼈던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그렇게 사라질 줄은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태호의 머릿속에 오랜 의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제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모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아버지 회장님이십니다. 그 말은 태호의 귓가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회장님이 내 아버지? 너무도 생소하고도 낯선 단어였습니다. 그 이름은 언제나 먼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자신과는 무관한 세계의 주인이었지요. 태호는 침묵 속에 사모님을 바라보았고 사모님은 굳게 담은 입술을 풀며 조심스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신 어머니는 내 친구이기도 했어요. 일만 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책을 놓지 않았고 마음 씀씀이는 누구보다 곱고 깊었지요. 회장님이 그런 인숙이를 마음에 두었던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아이를 가진 걸 안 건 이미 그 아이가 떠나고 난 뒤였어요. 그걸 알았을 땐 이미 늦었고 아무도 인숙이의 소식을 몰랐어요. 그녀는 한참을 뜸을 들인 후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난 그녀를 다시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인숙이는 세상과 끊고 살았고 연락처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그 일에 대해 단 한 번도 다시 입을 열지 않았지요. 태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묻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었지만 그 의문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 좀 하고 싶습니다. 사모님은 그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태호는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살던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엔 어머니의 청춘이 담겨 있었고 태호가 2살 즈음 되었을 무렵 모자이크처럼 찍힌 낯선 남자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여느 때처럼 공장에 출근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작업복을 챙겨 입고 용접 장비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은근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회장 사모님이 그를 불러냈다는 사실이 이미 퍼져 있었던 것이지요. 정윤식 부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빽 믿고 일하는 거냐? 태호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흔들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꾹 눌러왔던 감정이 서서히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부장님은 왜 저를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정 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그날 아침 쇳덩이를 들었던 순간처럼 조용히 묵묵히. 며칠 뒤 회장이 직접 태호를 불렀습니다. 오래된 응접실, 앤티크 가구가 놓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들었소. 자네 어머니 이야기를.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정을 정리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말없이 태호를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인숙이는 좋은 사람이었소. 내 젊은 날의 어리석음으로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지. 그리고 자네가 이렇게 자라 있었을 줄은 생각도 못했소. 그 말 속에는 회한과 두려움 그리고 책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직은 모르겠소. 하지만 자네가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는 이제 알 것 같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걸었으니. 회장은 조용히 서랍에서 하나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자네 어머니가 남긴 기록이요. 그리고 내 변호사가 정리한 유산 관련 문서요. 아내가 자네를 찾기 위해 수년을 애썼소. 태호는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필요 없습니다. 전 그저 제가 누구였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회장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자네가 내게는 더 무서운 존재요. 이 회사에서 자라온 누구보다 더 깊은 뿌리를 가진 자네가 내가 감당하지 못한 세월을 살아낸 것이니까. 그 이후 태호는 여전히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회장은 그를 정직원으로 전환시키려 했지만 태호는 고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해온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회장에게도 사모님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태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정윤식 부장은 여전히 그를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질투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작업 중 의도적으로 태호의 공정 데이터를 왜곡시켜 문제를 조작했고 그 일로 인해 품질 문제가 발생해 회장실의 보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직접 공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정 부장을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오. 이 회사에 그런 방식은 필요 없습니다. 정 부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더 이상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른 지방 공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태호는 다시 용접 장비 앞에 섰습니다. 그 자리는 그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증명하는 곳이었습니다. 정 부장이 떠난 후 공장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엔 경계 대신 미묘한 안도감이 서렸고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지요. 태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 반장은 어느 날 점심시간에 조심스레 태호 옆에 앉았습니다. 야, 네가 회장님 아들이래서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 괜찮아서야. 너 그건 알아둬라. 태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장님. 그 작은 대화는 그동안 쌓인 벽을 허무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장은 태호에게 별도의 직책이나 대우를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지켜보겠다는 약속을 했고 태호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하던 일을 예전보다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은 태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우리 집에 한번 들러줘요. 어머니에 대해 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집은 태호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넓고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벽 한쪽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안엔 젊은 시절의 회장과 사모님, 그리고 최인숙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조용히 사진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집을 떠날 때 나는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겁났고 무책임했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태호 곁에 있고 싶어요. 태호는 사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사모님은 직접 된장국을 끓였고 태호는 고향에서 어머니와 나눴던 식사를 떠올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태호는 가끔 사모님의 집에 들렀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짧은 이야기를 나누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갔습니다. 회장도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오래된 상처가 천천히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지요. 공장에서도 그의 존재는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청업체의 기술자로 입사했던 한 청년이 누구보다 강한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회사를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아는 이는 많지 않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진짜야. 배운 것도 많고 사람도 됐어. 그 말들이 태호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그는 변함없이 같은 시간에 작업화를 신고 기계 옆에 섰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말이지요. 몇 달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공장의 나무들엔 낙엽이 쌓였고 찬바람이 창틀 사이로 스며들던 그 무렵 회사는 연말을 맞아 사내 표창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년과 달리 이번 표창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가 사내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번엔 하청 직원 중에서도 포함됐다더라.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마음속으로 한 사람을 떠올렸지요. 윤태호. 시상식 당일 공장 안작은 강당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회장과 사모님도 참석했고 임직원들의 축하 속에 태호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우수 직원상 윤태호. 기술력과 성실함 그리고 동료들과의 신뢰 속에서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태호는 당황한 얼굴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박수 소리는 오래도록 이어졌고 그 가운데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있었음을 인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이지요. 태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왔을 뿐입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한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 강당은 더 큰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사모님은 눈가를 적시며 말했습니다. 인숙이도 이 모습을 봤다면 참 좋아했을 거야. 시상식 이후 태호는 어느 날 밤 사모님과 함께 어머니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조용한 산자락에 위치한 그곳에서 그는 어머니 앞에 상패를 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머니가 이끌어 주신 길이 결국 저를 사람답게 살게 해줬어요. 사모님은 조용히 손을 모았고 회장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한없이 고요한 묘역 앞에서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자취방이 아닌 사모님의 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오래된 이불을 덮고 누운 방 안엔 어릴 적 어머니와 나눴던 꿈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언젠가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거야. 그 말이 지금 현실이 되어 있음을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회사는 새로운 구조 개편을 맞이했습니다. 오래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하청과 본사 간의 장벽을 허물자는 회장의 뜻이 반영된 정책이었지요. 그 중심엔 태호가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를 신설된 기술협력팀의 중간 관리자 역할로 제안했습니다. 본사와 하청업체 사이의 교두보가 되어 실무의 목소리를 위로 전달하고 개선안을 함께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태호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용접 장비 옆에 있는 것을 더 편하게 느꼈고 자리보다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한마디가 그를 움직였지요. 인숙이는 늘 말했단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내가 하는 일이 곧 어머니의 바람을 이루는 거란다. 그 말에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새로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회의 날 정장 차림의 태호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은 수치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겠습니다. 그 말에 본사 간부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하청업체 관리자들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이름은 사람 냄새 나는 관리자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몇 협력업체들은 태호의 진심에 감동받아 자발적으로 개선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공장의 분위기는 변화했고 사람들은 일하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지요. 회장은 어느 날 태호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이 변화 고맙다. 난 그저 내가 잘 커져. 고맙다. 태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씀 어머니가 들으셨다면 참 좋아하셨을 겁니다. 공장의 작은 마당 한켠엔 이제 태호가 심은 조그만 꽃밭이 생겼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직원들은 그곳에 모여 도시락을 나눴고 어두웠던 작업장은 점점 빛을 되찾아갔습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졌어. 그리고 그것은 태호가 살아온 지난 시간에 대한 조용한 보상이기도 했습니다. 몇 년이 흐른 지금 태호는 여전히 그 공장에 있습니다. 바뀐 것은 직이나 책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자신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따라 출근하며 여전히 기계 옆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번은 사모님이 조용히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젠 진짜 우리 아들 같구나. 그 말에 태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는 아들이란 단어보다 사람으로 인정받는 지금이 더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회장은 건강이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태호가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회의실에서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회사를 내게 맡길 생각이다. 피를 나눈 아들이 기도하지만 삶을 함께한 아들이니까. 그 말은 긴 침묵 끝에 태호의 마음을 뜨겁게 데웠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못다 하신 것까지.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용접 불꽃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엔 윤태호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몰라줘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시간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그를 알아봐 주었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공장이 조용해진 늦은 저녁. 태호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노트에 조용히 글을 적었습니다. 살아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심은 돌아오고 사랑은 이름 없이도 전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글을 마친 뒤 그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